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는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주민들은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등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차례 문화가 시대 흐름에 따라 일반 가정을 무눌 종가에서조차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타며 대구의 야간 볼거리를 즐기는 야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인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보름달 소식도 궁금하시죠?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가위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어지면서 현재 군위와 청송 등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이른 아침 성묘길에 나서신다면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8도, 구미 등 일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은 오후 5시 36분경, 상주는 5시 38분경 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추석을 보낸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점차 물러가겠고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내일 낮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비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많은 비와 함께 동해상에는 바람 방황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는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지진 진앙지 주민들은 무너져 내린 지붕을 복구하고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등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쇠기 위해 고향을 찾은 아들이 아버지와 지붕 위에 올라가 바삐 움직입니다. 깨진 기왓장을 치우고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해 지붕을 천막으로 덮습니다. 지진 진앙지인 경주 내남면 주민들에겐 이번 명절 연휴가 여느 때와 다릅니다. 지붕 기와땅이 다 파헤쳐져 날아가는데 지금 어른들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못해갖고 이거 임시로 지금 대책을 많이 해놨는데 마을 곳곳에서 떨어진 기왓장과 금이 간 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0차례 넘게 이어진 여진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못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얼굴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여진 때문에 겁을 나고 무섭지만은 추석 명절 제사는 지내야 되고 여건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우리 경주에 닫혀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피가 났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 시설물 대가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응급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공포 속에 빠져있던 마을 주민들은 추석 명절 준비를 통해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사는 기일 전날 밤에 지내고 4대 봉사, 즉 고조까지 8번을 모시는 게 전통 방식이죠. 그런데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종가에서조차 시대 흐름에 따라 이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가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지냅니다. 퇴계나 서예 선생처럼 명망 있는 조상에 대해 후손 대대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자 종손의 최대 의무이기도 한 이 제사는 기일 전날 자시, 즉 밤 12시 전후로 지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불천위 제사 173개를 조사해봤더니 전날 밤이 아니라 기일 오전이나 저녁에 지내는 사례가 87곳으로 딱 절반이었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아예 공휴일같이 다른 날로 옮긴 사례도 17곳,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단지 66곳, 전체 종가의 3분의 1 정도만 자시 봉행을 유지했습니다. 그 예법 지키느라고 현대 생활을 일부 희생을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소화한다고 예법을 너무 벗어나 버리면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불천위 내외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고 이를 합쳐 한 번만 지내는 합사도 49곳, 28%나 됐습니다.
4대 봉사, 즉 고조까지 지내는 전통도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종가 169곳 가운데 10곳은 3대까지만, 31곳에서는 2대까지만 지내고 그 위로는 제사를 없앴습니다. 어떤 정신의 계승에 초점을 맞춰가야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단절이라는 시류를 따르라고 했던 퇴계 선생의 말처럼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종가의 제사도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간소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일찍 차례를 지낸 뒤 성묘길에 오르거나 일찌감치 일터로 향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의 교통량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심혜원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일찌감치 성묘길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소통 상태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역시 금호분기점 부근입니다. 교통량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춘천 방향으로 금호분기점에서 칠곡 부근까지 약 8km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 양평 양방향으로 소통 상태는 좋은데요. 오전 시간에 접어들면서 양평 방향으로 김천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정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동분기점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광주 대구선 고령 쪽입니다. 양방향으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는데요. 옥포에서 고령 부근으로는 안개 낀 곳이 많은데 전조등 켜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중앙고속도로 금호에서 칠곡 부근으로 이 시간 가장 어렵습니다. 오전 9시, 10시경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성묘 귀건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대구 경북 출구 교통량 59만 4천 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가 한일 통산 600호 홈런을 드디어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마치 추석 연휴 시작을 축하하듯이 홈런에 이어서 역전 결승타까지 완벽한 활약이었는데요. 이승엽 선수 그야말로 한 경기 한 경기 뛸 때마다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2회 말 이승엽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간 순간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개인 통산 600호 홈런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구장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경기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난 1995년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뛴 14시즌 동안 441개,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8시즌에서 159개로 개인 통산 600개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쳐야지 좀 팀에도 악영향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제가 원하는 풀스윙을 완전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뛰지 않았던 이유도 홈런인 걸 직감했기 때문에. 600호 홈런볼을 잡은 사람은 중학생 야구 선수 아들을 둔 양기동 씨로 이승엽 선수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애가 야구를 시작하고 처음 오셔가지고 수비하는 자세나 타격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날부터 우리 아들이 홈런 타자의 꿈을 꾸고 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는 좀 남처럼 안 느껴지고. 이승엽은 올 시즌 홈런 25개로 26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최영우와 팀 내 최다 홈런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미 통산 최다 타점, 최소 시즌 통산 2000안타 기록도 세웠습니다. 올 시즌 팀 성적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다음 시즌까지 뛰기로 한 만큼 앞으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도 나타냈습니다. 이제 매 경기 매 타석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 즐겨야 되겠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좀 임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승엽 선수. 그가 뛰고 있는 한 경기 한 경기와 그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기록들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경관 가운데 하나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모노레일이죠. 전국 최초로 하늘 열차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오랜만에 대구를 찾은 가족 친지와 함께 대구의 밤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양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문시장역. 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서문시장은 어스름이 깔리면 전국에서 가장 큰 야시장으로 변합니다. 석쇠 위에서 익어가는 닭꼬치에 버터가 살살 녹아내리는 햄버거까지. 서문시장 야시장엔 80개의 판매대가 저녁 7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오늘부터 추석 연휴 내내 쉼없이 불을 밝힙니다. 대구 야시장이 정말로 멋있더라, 맛있더라. 볼거리도 많고 또 문화공연 하면 또 우리 또 서문 야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저희 대구의 서문 야시장이 지금 많이 3일 만세운동길과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계산성당, 시인 이상화 고택을 거쳐 양령시와 종로까지. 대구의 역사를 야경과 함께 즐기는 근대골목 투어도 3호선 신남역에서 내리면 가능합니다. 대구 근대골목은 대구의 골목을 걸으며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체험여행입니다. 16일 저녁에는 해설사진과 함께하는 골목 투어가 있는데 오시면 근대의 골목의 아름다운 야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달빛과 가로등이 물결에 비치고 감미로운 거리 공연 음악이 흐르는 수성문. 3호선 수성문역에서 내리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3호선을 타고 대구 도심 야경을 관람하는 것도 모노레일 야경 투어의 백미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추석을 맞아 대구시는 대구에 있는 중국 유학생 130여 명을 초청해 추석 완월 장추의 대구 도심 야행이라는 대구 야경 도심 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앞산 전망대와 근대골목 투어, 서문시장, 야시장 등을 둘러볼 계획인데 추석 맞이 송편을 먹으며 향수를 달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각 관광지별 미션을 진행시켜 웨이보 등 SNS에 대구 야경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라인 관광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농촌에서는 연휴를 맞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즐길 기회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농촌 지역의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개의 상영관이 있는 고령의 작은 영화관. 매표소에는 영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최신 영화 4편이 아침부터 상영되면서 주말과 휴일이 되면 인기 영화는 일찌감치 마감됩니다. 인구 3만 5천여 명의 고령군에서 지난해 말 38년 만에 생긴 이 영화관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천 원 이래 하니까 그렇고 뭐 자주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가 이래 자주 바로 신작들 보니까 되게 좋지요. 대구까지 가는 게 많이 불편했고요. 여기 생긴 거 알고는 좀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모두 99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은 전국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가 상영되는데 반응이 좋아 개관 9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람료도 다른 영화관보다 저렴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고령 구민뿐만 아니고 영화관이 없는 인근 지역에서 많이 찾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가격도 이제 저렴한데 대도시와 동시 개봉하는 영화를 저희들이 동시에 개봉해 드림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지난 3월 영양군에도 문을 연 데 이어 상주시에서도 개관을 추진하는 등 경북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영화관이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귀향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총 3,300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 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 저수지 역시 내진 설계와 보강 의무 대상인데도 내진 설계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치 이하의 저수지는 경상북도 11곳, 대구시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65%는 기업의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2%를 차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3%였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8%를 차지해 지역 기업들은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200여 명이 조상 명의의 땅 11,000여 제곱미터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갑자기 숨져 후손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로 토지 정보를 조회해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1년에는 800여 명이 이용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만여 명이 신청했고 찾은 땅도 18배가량 늘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추석 맞이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야외 사이언스 광장에서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민속놀이 속 숨은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 해설 코너도 운영합니다. 또 1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가위 맞이 가족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각종 게임과 퀴즈 이벤트, 특별 심층 해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입장료는 50% 할인되고 추석 당일인 오늘은 휴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2013년에 9곳, 2014년 11곳, 지난해 9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상수원 수계, 농공단지 등의 공장 밀집 지역, 축산 폐수나 쓰레기 매립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4대강 유역의 폐수 배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40억 1,6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공품과 수송장비, 기계,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입도 14억 7,8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는데 철강제와 화공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무역 수지도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 등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탈락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신설해 지난 7월까지 9,900여 명에게 7억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 탈락 세대 가운데 중위기준 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으로 1년 동안 행복급여와 명절급여 등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씩의 명절급여를 새로 만들어 900여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영덕군의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영덕군 지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2020년까지 신안리 1월에 총 60억 원을 투입해 송이 문화복지센터와 광장,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축산면 신정동진 창조적 마을에는 2018년까지 사업비 5억 원으로 블루로드와 연계해 가로경관 개선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어지면서 현재 군위와 청송 등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이른 아침 성묘길에 나서신다면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8도, 구미 등 일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경북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은 오후 5시 36분경, 상주는 5시 38분경 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영천 1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상주와 김천, 구미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천의 낮 기온은 28도, 의성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한낮 기온은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더위가 물러가겠고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